거래 대금이 자그만치 1조, 어제는 6천억, 처음에 2조. 대단하죠. 개인들이 이렇게 돈이 많나? 개인이 개인일까요? 김병훈 대표 3분기 실적 부진 송구스럽다. 그러나 주가는 제2의 파도다. 매출 대비해서 뻥튀기 됐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개인들이 왔다.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승 효과로 증시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때 팬데믹 때도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코로나 관련주로 막 올라갔고 그 뒤로 이제 투자 열풍이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에 에코프로만 뭐 올라서 시장 교란된 건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 이렇게 돈들이 크게 쏠리면서 상승하는 주식이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 기사로서는 이제 외인 기관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좀 이야기하거든요. 개미들의 폭풍 매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두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파두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이 상장하는 것에 대한 비관론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김병훈 대표 역시도 3분기 실적이 송구스럽다라고 먼저 밝히면서 파두 사태가 아무래도 그걸 의식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회사 역시도 매출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밑밥을 까는 거죠. 사실은 뭐 실적이 부진해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이 좀 이런 말을 한 대표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없거든요. 이번에 실적 안 좋습니다 주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럼 왜 저 말을 했을까요? 파두 때문에 그런 거야. 파두 사기 아니냐 막 이제 소송 가고 막 고소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염두에서 미리 방어를 한 거죠. 사실은 아니 실적이 부진하는 게 왜 송구스럽습니까? 자기 회사 자기가 경영하면서 그렇잖아요.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DM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할 거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에코프로 자체도 또 이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상장을 했다면 매우 긍정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돈들도 더 많이 몰리고. 근데 이게 하락 추세에서 지금도 추세가 죽고 있죠. 추세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와중에 상장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과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다시피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다는 거죠. 야, 시가총액 6조짜리가 연속 상한가? 이런 상황을 그럼 우리 뭐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해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처음 보는 상황. 신규 상장주가 저렇게 큰 주식이 예를 들면 우리 하이브가 신규 상장이 될 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었어요. 주목을 많이 받았고 BTS 관련주가 시장에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거래대금 1조 8천억 거의 2조.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급으로 시장이 주목한 거예요.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처음에 상장하니까 2조 터졌잖아요. 얘도 1조 8천억 터졌어요. 엄청난 주목을 한 거죠. 근데 완전 반대의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것도 하이브가 안 좋은 회사냐? 그건 아니죠. 이때 이제 뭐 따상 이런 거 유행이어갖고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는 그런 열풍이 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STX 그린로직스도 상장을 하면서 일시적인 상승을 줬죠. 왜? STX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STX도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니까 얘도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에코프로 역시도 저는 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 상승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요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요거는 정말 개인의 이해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순매수했다고? 도대체 왜? 개인들이 그렇게 총알을 많이 갖고 있나? 그렇게 돈들이 많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 이 개인이 샀다고 하면 신용미수나 이런 거 엄청나게 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샀을까? 이런 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요. 지금 시점부터 11월 21일 시점부터 이제는 그냥 뭐 에코프로가 좋아 뭐 이걸 떠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종목 자체는 시장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주식은 뭐라고 했어요? 분위기라고 했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힘이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수급이 붙고 상승하는 그 기류를 붙은 이상 이제 그냥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코프로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초전도체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전도체 이슈로 인해 돈들이 다 일로 쏠려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막 좋아져서 그때 포스코도 모르긴 했었지만 크게 또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유로 테마가 잡히는 거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전략을 짜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유가 이렇든 저렇든 외인이 샀든 개인이 샀든 누가 샀든 이제 시장에서는 얘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걱정되는 거는 이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또 크게 물려서 신규 상장 중 특히나 또 신규 상장이라는 특이점 때문에 뭐 지지선이고 뭐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를 누군가는 또 입을 수 있겠다. 그렇게 또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분봉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죠. 자, 첫날입니다. 첫날에 상장하고 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으니까 거침없이 한 18% 정도를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차트가 그렇듯이 한 번은 조정을 또 세게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11% 정도. 그리고 어디서 슈팅이 나왔냐면 여기서부터는 사자 하면서 호가로만 엄청 올린 거예요. 슈팅 없이. 거래량이 막 터지는 게 이런 게 아니고 호가로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호가로 올릴 때 돈들이 개인이 샀다고 하기엔 좀 터무니없는데 1분당 100억씩 붙었어요. 1분에 100억씩 돈들이. 놀랍죠? 그리고 더 선을 넘어서 당일날 저항을 넘기가 좀 힘들잖아요. 시초가의 고점을 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넘기가 왜 힘드냐면 거래량이 시초라서 더 많아요. 시초의 거래 대금은요 300억씩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도 대략 어림잡아서 2천억 3천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2천억 3천억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뚫었냐? 너무 가뿐하게 뚫어버렸어요. 그렇죠. 살짝만 밀렸다가 여기서 슈퍼슈팅이 나오면서 200억이 터집니다. 과연 이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일까요? 이게 개인들이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죠. 무조건. 분봉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호가도 아마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들어오는 돈이 더 디테일하게 초봉으로 한번 볼까요? 개인의 순매수라고 시장은 이야기하지만 초봉으로 한번 보죠 또. 자, 이거는 이제 20초봉이에요. 자, 20초봉이 여기죠. 이게 분봉 아까 그 그림이에요. 20초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2.3%가 급등합니다. 2.3%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호가창을 다 먹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호가창 보고 있는데 매도의 물량들이 막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20초 만에, 근데 2.5%도 아니지. 여기서부터 따지면 4% 정도예요. 4%를 약 40초 만에 1분도 안 돼서 4%의 물량들을 한 방에 짧은 시간 내에 먹고 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들이 조금씩 돈 모아서 사는 게 아니죠. 어느 한 세력이, 어느 특정 세력이 이거를 한 방에 산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천천히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호가를 밀어서 올렸던 게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올려야 슈팅을 쏘는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슈팅 쏘면 탈출하느라고 투매가 나오거든요. 천천히 올렸다가 슈팅을 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후로는 개미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슈팅 나오죠. 슈팅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개인들이나 단타하는 사람들이나 수급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 따라 들어와요. 아마 단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급 단타.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호가를 다 잡아먹는 걸 봤기 때문에 아, 뭐가 있구나 하면서 여기 지지 라인 잡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개미들이 우르르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개미들이 또 단타꾼들이 슈퍼개미다 투자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이제 여기에 시장이 주목이 되니까 이때 수급이 다 빠졌어요. 다른 쪽 종목들이 수급이 진짜 다 빠져. 너무 이때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들이 막 붙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광기의 매매가 시작이 된 거죠. 광기. 사자 열풍이 된 거예요. 얼마큼 오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와 23%가 단 10분 만에 올랐네요. 그러니까 광기 그 자체가 맞죠. 사실은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여기 떨어진 돈들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떨어지고 다시 주워 담는 사람 있고 또 떨어지고 주워 담 이러면서 옆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10시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시장에 상장했으니까 첫날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첫날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마감되고 그 뒤로는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까 봤던 하이브처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날 갭 상승을 하는데 여기를 이제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고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많이 물려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물려 있잖아요. 여기 전고점에서 딱 찍었을 때 슈팅 나왔을 때 돈들이 한 3,400억 정도 여기서만
고점에서만 딱 64,000원에서만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다시 분봉으로 가서. 근데 저 돈들을 또 어떻게 뚫었어요? 가뿐하게 뚫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고점에서만 3,4천억이 있는데 이거를 왜 가뿐하게 뚫냐고. 저는 그래서 이게 개인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하죠, 사실. 갭을 띄어서 어저께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 물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폭락을 시켰어요. 어제 샀던 사람들, 이 3천억 있잖아요. 그 3천억 돈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대해갖고 안 판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다? 또다시 그 3천억 자리를 어떤 식으로 뚫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쏘면서 뚫는 거예요. 여기죠. 그럼 초봉으로 또 볼게요. 초봉으로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초봉으로 슈팅이 나오게 돼요. 한 4% 정도 슈팅이 또 나오네요. 처음에 뚫었을 때도 4% 정도의 슈팅이 나왔는데 다음날 또 저항을 뚫을 때 4% 정도의 슈팅이 또 나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슈팅을 보고 또 달려들어요, 개미들이. 그러니까 개미들이 산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마중물 보여야 된다고 했죠. 마중물은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거 미친 짓을 합니까, 여기서. 그쵸? 다 같이 손잡고 약속해서, 자, 우리 9시 8분에 다 같이 사는 거야. 알겠지? 약속해. 이것도 아니고, 무슨 초등학생들 뭐 그 깐부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단일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혼자서 저렇게 한 거예요. 돈을 쏜 거죠. 그래서 저항을 먹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쭉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여기까지 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이니까. 근데 여기서 밀어갖고 상한가를 박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네. 에코프로도 상한가 간 날 놀랬잖아요, 제가. 이게 공매도 금지 이슈 딱 붙어갖고 상한가 보내고, 이거는 신규 상장 보내고 상한가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상한가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시가총액이 5조 이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가 박을 때 또 보세요. 돈 붙는 거. 상한가 가려고 하면 돈들이 막 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중물을 누가 부은 거예요. 요거는 5초봉으로 한번 봤고요. 그러니까 5초 만에 누군가 이렇게 상한가를 쏴버린 거예요. 한 방에. 이것도 호가를 한 방에 쑥 먹으면서 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붐이 일어난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갔어? 그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개미돈이에요. 보면은 슈팅이 어중간해. 그렇죠. 호가만 막 움직여.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개미돈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정말 개미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개미들이 정말로 막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적절하게 밀리고 털었을 때 세력이 또 한 번 수급을 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개미들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움직임이 다르죠. 전날은 움직임이 다르죠. 이때는 분명 깔끔하게 돈을 한 방 딱 쏘고 움직이는데 지금부터는 좀 지저분하게 막 돈들이 들어오죠. 거래대금 당연히 더 터지죠.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상한가 받고 유지하는 건 세력 역할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상한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 해도 개인들이 상한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상한가도 몇 번 풀렸었고 결국 이러한 모양을 보낸 거죠. 저는 세력들이 마중물을 역시나 부었고 개미들을 또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개미들이 여기에 또 몰빵을 시키는구나 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물론 좋죠. 안 좋은 거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세력들은. 근데 좋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죠. 얘네가 저는 근데 시장에만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얘만 이제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세력들이 이것만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빠져야 돼요. 이게 에코프로가 한 40만 원까지만 빠져도 시장 영향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시가총액이 19조인데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에코프로는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반등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바로는 죽진 않을 것 같아요.